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유럽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결국 자동차 관세가 15%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하거든요. 그 전에 먼저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지금 유럽에 대해서 9월 24일에 자동차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27.5%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걸 15%로 낮추면서 그 날짜도 8월 1일자로 소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한테 상당히 많은 페이버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 관세 면제 품목들도 있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일부 의약품과 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금속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약간 한숨을 돌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자동차 관세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유럽과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순서대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15%가 되었고요. 일본은 이전부터 15%를 적용받았고 한국은 여전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있죠.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 역시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자동차 회사라 하더라도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홀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럽과 일본의 이 관세 협상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금액이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유럽이 6천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러면 유럽의 경제 규모가 당연히 일본보다 훨씬 크잖아요. 금액도 유럽이 훨씬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가 굉장히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일본은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유럽은 선언적 의미로 그냥 합의만 했기 때문에 이건 약속을 언제 지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킬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일본이 서면 합의만 하지 않았다면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모두가 다 선언적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을 한 다음에 대충 끝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서면 합의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일본의 5,500억 달러. 그냥 유럽처럼 선언적으로만 하고 그냥 합의문을 쓰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나라한테도 그냥 편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선언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서면 합의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서면 합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황당한 수준이죠. 일단 일본이 투자 원금을 회수한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수익 분배율이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가고 일본은 단 10%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5,500억 달러의 주인이 과연 일본이냐 미국이냐? 사실상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더 심한 건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일본은 돈만 그냥 바쳐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서면 합의로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 손실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적으로 일본이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투자 수익만 걷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일본처럼 똑같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왜 자동차 관세를 못 낮추고 있느냐. 그냥 유럽처럼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국한테도 야 일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면적 합의를 했으니 너희 한국도 똑같이 서면 합의를 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죠. 자, 근데 일본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긴 해요. 일본도 5,500억 달러가 일본 경제 규모 대비 굉장히 큰 편이고 또 일본의 외환 보유액의 사실상 3분의 1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남는 돈은
기껏해야 66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곧바로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일본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빠르게 낮추거나 또는 유럽식으로 그냥 선언적 의미로 낮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자동차 관세율이 25%로 계속 유지되면서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보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통화 스와프는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체결하게 돼 있냐. 통화 스와프 금리는 미국의 초단기 금리에다가 통상 0.5%포인트를 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 최소 4.5%에서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 스와프가 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고 투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통화 스와프를 우리한테 왜 안 해주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통화 스와프를 많은 나라와 체결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풀리는 걸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달러 가치가 훼손되면 혹시라도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한테 통화 스와프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도 이게 항상 5%의 이자 부담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마냥 유리한 것만은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겠죠. 당장 만약에 일본식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3,500억 달러라는 큰 이 외환보유고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위헌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품목 관세를 붙이니까 이거 관세 협상 상호 관세로 아무리 해봤자 품목 관세로 모든 품목이 고유 관세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연 전략을 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관세 상황을 짚어봤습니다.